말도 안 되는 갑질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고기들 많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 네, 진상. 좀 심할 때 멍멍의 진상, 일명 개진상이라고도 하죠. 오늘 정말 덥네요. 화끈하게 달아올 것 같은데요.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 야, 그렇습니다. 오늘 가파라치는요, 이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진짜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감정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정 노동자들의 사연이라 네. 두 해결사가 있으니까 오늘 제2 혈압을 좀 시켜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 아니죠. 우리 한 분의 변호사님과 나 공부한다네 진짜. 소장님. 네,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과 박덕 소장님. 네? 뭐라고요, 소장님? 더위 먹었어. 괜찮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인사는 좀 해주셔야죠. 네. 박덕수 소장님. 예. 그 정도면 눈치가 좀 생기셔야 되지 않나요? 아, 지금 저희 지적사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조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박덕 소장님 소개한 걸로 생각하고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에요. 새롭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한국노총 네. 중앙법률원의 장진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제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김영동 변호사님 그냥 정리하죠? 그냥 방 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이거 저 진지하게. 네, 진지해요, 진지하게 김영동 진지하게. 변호사님께 몇 번을 빠진 거예요? 네. 장 변호사님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는 네. 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노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도전 확실히 저희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까지 잘리겠는데 이거? 예, 멀리 떠나 계신 김영동 변호사님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냥 머물러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해로 떠난 김영동 변호사, 그리고 녹음일인 8월 17일. 현재 태풍 룸비아는 중국 상해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룸비아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그래도 가파라치 시계는 간다. 오늘의 주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정 노동자. 자, 해결사 가파라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정말 상담 노동자들, 감정 노동자들을 정말 열받게 만드는 고객들, 진상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원래 이 진상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귀한 물품을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치는 걸 사실은 의미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폐단이 부각이 되면서 나쁜 것을 좀 속되게 이를 때 사용하게 됐고, 요즘에는 진짜 꼴불견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설 가운데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래에 대해서 왠지 수긍이 가네요. 진상품 때문에 고통받는 건 일반 백성이었을 테고 네네네.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횡령하는 관리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 진상이 자연스럽게 이 좋은 뜻보다는 네. 나쁜 의미로 변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고객이 많은 걸까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예. 진상 고객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덕 소장님.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되게 진상 같지 않아요 지금? 네? 항의하고? 진상 부려봐요 진짜. 네? 진상이야. 더우면 더해요. 더우면 진짜. 네. 네, 진짜 더우면 예, 더하고. 생각 말씀해 주세요. 더 화내시기 전에. 그 뭐 고객이 왕, 고객이 항상 옳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뭐 맞는 건가? 이 음. 배경에는 저는 노동자 감정하고 네. 그 이윤을 바꾸는 좀 자본의 속셈이 있지 않나. 자본의 속셈. 왜냐하면 자본한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그 그 장부 위에 그냥 숫자, 자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그 어떤 천민자본주의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게 가나?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아니, 이거 진짜. 적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얘기인데 네. 식당 가서 막 바쁠 때 저는 그 반찬 추가 안 불러요. 제가 가요. 저도 네. 그래요. 이거 근데 진짜 때로는 식당 주인분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간다고. 오늘 되게 진상주의. 아니 그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쁠 때 만약에 저 일 하면 네네. 얼마나 짜증 날까 맞습니다. 역지사지 어. 해보는 네네. 거고. 네. 그래서 요즘 또 언론에서 뭐 내 안에 갑질 뭐 하는데 전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각자 갑질 DNA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대기업 갑질하고 이걸 막 퉁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내가 또 퉁. 그러니까 예. 그 큰 갑질과 이 작은 갑질을 비교해서 음. 좀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같은 네. 범위로
묶는 것은 예, 옳지 예. 않다. 오히려 아. 대기업 자본의 갑질을 좀 이 무마시키는 네. 그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그냥 옛날부터 많았지만 네.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아. 저도 어쩌면 진상을 부리는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잠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잠시 꺼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게 예전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나고 네. 점점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다. 예. 장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반성해서 나도 진상 고객이라고 누군가는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뜨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되게 그러게요. 차분하게 예. 예. 괜찮.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예. 왜 이 진상과 관련해서 고객은 항상 옳다. 예?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월마트 또박또박 해주세요. 또박또박 대충 하지 말고. 영어는 원래 대충 하는 그렇죠. 거지. 예, 물 흐르듯이. 예. 네. 우리 이건희 회장도 수필에서 극찬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아까 우리 박덕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네. 자본가들의 이 논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우리나라 이제 고객이 왕이다라는 이 그런 의미가 이제 맞아요. 그 고객에 대한 무조건 복종. 네. 이것이 그 진상의 음.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두 상담 해결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소재한 기업에서 8년째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의 사연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산재 가능한가? 콜센터 특성상 고객의 말에 절대 말대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말에도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고요. 고객의 진상짓에 조금만 감정을 드러내도 회사는 불친절을 이유로 감점 처리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본과 함께 공개 메시지를 띄우기도 하죠. 그러면 진짜 내가 엄청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조건 네네 잘못 아니어도 죄송합니다 말하게 되고 취객의 욕설에 장난 전화에 심지어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에도 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노비가 된 기분. 월급은 박봉이고 고객에게 시달리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8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먹으며 치료 중입니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하루만 약을 먹지 않아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요즘엔 극단적인 자살 생각뿐입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일을 해볼 것을 계속 권하고 저도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걸 잘 아는데 미혼이라서 가족도 없고 또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관두면 당장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사유로 퇴사 신청을 했을 때 고용보험을 받게끔 회사에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 고용보험 수급 기간 안에도 우울증이 완화되지 않아서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울증으로 인한 영구적 근무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순수연금을 받는 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아이고, 예. 상당히 좀 긴 사연인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우울증이 심각한데 대체 왜 8년 동안이나 관두지 않고 다닌 거냐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관두면 예. 당장 직면하게 되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우리가 몸이 망가져도 회사를 관둘 수 없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아. 안타깝고 서글프고 네. 진짜 북을 보고 화가 납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해결사라고 말을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런 분한테 힘이 많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읽거나 접하게 되면 네.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슬프거든요. 네. 8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것도 한참 걸리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네. 네,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입을 참 쉽게 떼지를 못하시네요, 예. 장진영 변호사님이. 예. 박 소장님, 예, 이러면 조금 난감해지긴 하시겠지만, 미치겠네요. 예, 마음이 예, 예. 많이 아프시죠? 네. 그래. 예, 당연히 이제 저도 아픈데 이게 이분 같은 상담을 가끔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럼 이걸 다 읽어야 뭐가 이제 답변이 가능한데 네. 다 읽다 보면 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우울해지고. 분위기 다운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좀 슬퍼지긴 하는데 네. 또 안타까운 거는 네. 아니 왜 안에서 이걸 그 시정을 못하고 항상 노동자가 버티다가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결론은 고용보험 돼요? 이게 너무 전 서글픈.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그쵸. 내가 회사가 당연히 그분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냥 에휴 내가 나가자. 이거 자체가 더 슬프고 열받는 거죠. 네. 아마 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나도 같은 입장인데라고 또 공감을 표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사연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인정이 되는지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장 변호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정 노동자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 상담 및 통신 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네. 손해 출혈, 뇌실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상병에 이르렀다라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점차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이 네. 케이스들에 대해서 판례가 자꾸 집적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근로자분들한테 상담 힘내시라고 상담하고 네. 앞에 선례가 있으니 당연히 산재가 됩니다라고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점차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불승인, 그러니까 네네. 산재로 뇌출혈로 흔히 이제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로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또 다시 노동자들이 힘들게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네. 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는 이런 사실 이 악순환이 좀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일하다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거나 죽음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저기 산재 인정을 위해서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노동자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일단 뭐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전문의의 네. 진단이 이제 필수고 산재가 어찌 됐건 핵심이 업무와의 연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내 업무와 어떻게 직결되느냐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 질병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안 보이죠. 사고는 이게 입증하기가 쉬운데 질병은 참 이게 티가 안 나는데 네. 해서 고객과의 갈등, 뭐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좀 모아가지고 입증을 좀 하셔야 되고 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감정 노동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혹시 업무 외에 좀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거는 뭐 이혼도 있을 수 네, 있겠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뭐 배우자의 배우자, 사망 뭐 이런 것도 배우자 있을 수 외도, 있고. 뭐 과거 병력, 음. 뭐 가족 사망, 뭐 또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이것까지도 혹시 그 시점에 좀 같이 있으면 이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에 연관이 됐다, 업무와 직결됐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하고 싶은 것은 예. 뭐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의사의 소견, 객관적으로 어떤 소견이 나온 게 더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신의학과 전문의하고 상담하실 때도 조금 더 자세하게 케이스를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걸 자세히 얘기를 해서 네, 네. 진단서라든지 관련 자료가 네. 감정 노동 때문에 이 질병까지 이르렀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입증의 문제는 산재 입증의 문제는 또 네. 근로자 측이 더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주일 상목행식으로 그러니까 뭐 주체 누가 뭐 일시 언제 몇 시 뭐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상대방 어떠한 누가 누구에게서 이러이러한 목적어 어떠한 일을 행위 당했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뭐 메모라든지 매일매일의 일지라든가 아니면 뭐 일기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를 써놓은 거 객관적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그게 더 신빙성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도 만들어 놓는 주일 게 좋지 상목. 않을까. 네. 주일 상목. 주일 상목이 판결문 쓸 때의 순서입니다. 네, 주체, 네, 네. 일시, 네. 김영동 상대방. 변호사님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네, 네. 변호사인데 법률적인 형태는 안 써요. 확 와닿잖아. 네. 와 이거 진짜.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린 거고 사실 뭐 내가 나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런 걸 다 써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누구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감정 노동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글로써 푸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해소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진상 고객을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사업주들의 인식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지만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그 사업주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장진영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장에선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업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일단 노동자분이 네. 이게 내 탓인가? 라고 자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때 조금은 용기를 내셔야 할 것 같고 네. 그 용기를 낼 때 욱하는 걸로 용기 내지 마시고 네네. 앞뒤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업주한테 협조를 하도록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요즘 이제는 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셔가지고 읽어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다. 네. 이러면 가장 먼저 우리 저기 한국노총중앙법률원 네, 또는 네. 우리 부천 네. 노동 오케이를 네. 방문하셔서 일단 상담을 먼저 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산재는 또 조 소장님. 또 가장 빠를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또 차분하게 장주정 변호사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 네. 괜히 저까지 차분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제가 정말 이런 거 화가 나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아파도 관둘 수가 없다라고 이분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음.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 소장님. 저번에 한번 했죠. 이거 음, 관련해서 했었죠. 했는데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발적 이직이지만 네. 정당한 그 수급 사유가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갖고는 수급이 힘들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의해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진단서 더하기 사업장 사정상 이분을 휴직시키거나 딴 업무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수급이 가능하다. 근데 나쁜 사업주들은 또 안 써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문제인 거기까지 거죠. 또 생각을 안 그럼 했는데 박동 소장님 써주든가. 아니 제가 사업주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저한테 짜증이세요? 아니 지금 오늘 어쨌든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사업주가 확인서 안 써줘도 어찌됐건 뭐 직원들 진술 뭐 아니면 기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꼭 네. 확인서가 아니어도 아, 그러니까 예.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도 로도 가능하죠. 예, 중요한 정보예요. 예. 이거는 좀 진짜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사연의 마지막 질문이 우울증으로 인한 영구적 근무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순수연금을 받는 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떤가요? 업무상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그 신경정신 장애하고 노무 능력 상실 부분에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위로 나와야지 네.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 어. 증빙이 아주 쉽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이 부분에서 박덕수 소장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거기서 끝이신 거예요? 예. 소장님, 저 네. 오랜만에 갑자기 열이 확 그러게요. 나네요. 아, 진짜. 이 진행자도 감정 노동자인데 오늘 힘드네요. 아, 예. 우리가 진상을 부리게끔 유도를 하는구나, 아주 그냥. 아, 진짜. 진상 에? 패널. 네. 그래요. 다음 여기- 사연. 근데 자, 잠깐만요. 네. 아까 네. 질문을 네. 읽으실 때 고용보험 수급 기간 안에도 우울증이 완화되지 않아 재취업이 어렵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도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장 변호사님. 그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알아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한다. 네네네. 4년 최장 4년 아마. 디테일은 약해서. 예. 아, 네, 역시 장 그렇군요. 원래도 변호사님이 진상이네, 오시니까 김영동 변호사님이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살짝 저희가 빠뜨린 부분도 이렇게 맞아, 찝어주시니까 챙겨주시고. 아우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다르구만. 디테일에 강하시네요. 네. 네.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판매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많이 공감할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진상국의 군대, 노동자만의 책임인가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영이고요.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고도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자 해당 고객이 구내에서 책임자를 콜하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MD가 나서게 되었는데요. MD는 해당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오히려 응대에 대해 문제 삼으며 저를 갈구더라고요. 명확하게 규정상 사용한 물품에 대한 환불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서는 반품이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자주 좀 있는 그렇죠. 부분이긴 뉴스에도 하죠. 이런 이거 예. 나온 진상 것 고객도 같아요. 진짜 네네. 많아요. 백화점에서 이제 화장품을 샀다가 본인 그렇죠.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그 네. 매장을 이제 아. 쫓아가서 이렇게 폭행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어찌 보면 그 환불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황당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옷을 구입해서 한 번 입고 환불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돼요? 그게? 그게 가능하네요. 또 모임 가기 위해서 가방을 사요. 그 모임 가서 가방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환불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시장에서는 안 합니다. 되던데. 아주 막 짜증 내던데. 그러게요. 시장 가서 사셨다고? 아, 네. 그래요. 네, 부천 상담소에서 이런 진상 공액으로 인한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 많은 편이죠. 진상 공액은 우리 진상 상담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박 수장님. 아니, 이 분위기가 아까보다 네. 좀 나아서 그냥 네, 빨리 저도 말씀하세요 그냥. 예. 예. 그 저희 상담도 있지만 네. 이제 지역에 좀 다양한 얘기도 듣고 하는데 네. 사회복지 종사자.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에? 사회복지 그 좋은 일 하잖아요. 좋은 일 하고 힘든 분들 찾아가는데 네. 이분들의 모든 그 뭐 스트레스를 그분들한테 다 푸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가 여성이 많이 계세요. 네. 아, 그렇죠. 맞아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심해.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아, 심하고 진짜요? 저도 상담할 때 보면 네. 어. 그래요. 특히 여성들한테 더 집중이 좀 되고 날씨가 안 좋다고 아까 뭐 날씨 안 좋은 얘기 네. 날씨 안 좋을 때 더 생긴대 실제. 막 이 기분이 불쾌지수가 다운되죠. 높아지고 네, 하니까. 더 심해지고 네. 이거는 뭐 요즘 젊은 분들 뭐 공무원 이제 인기가 많은데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 저희 2011년 부천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네.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하여튼 앙심을 품고 그냥 와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근무하시던 직원 그냥. 직원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 한 분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시비 걸고 항의하고 그래서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화기에 번호가 뜨잖아요. 이거 보면 심장이 그 뭐 심장이 쿵 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예예예 그 느낌도 좀 받고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도 이제 그 좀 이것도 진상인가? 네. 전화해 갖고 사장님인데 네.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뭐 원래 욕 먹으니까 저는 욕에 강한데 그 이유가 니네가 상담해서 임금체불 그 진정 넣어가지고 회사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 그렇지. 근데 이걸로 계속 항의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같이 욕해요 그럼. 또 안 되잖아 네? 또 미- 그게 또 추후에 또 다른 일을 야기할 근데 수 야이 있기 씨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예. 그 지가 사장님. 잘못했는데 왜 네가 우리한테 잘못했잖아. 막 이 그래요? 정도 얘기하지. 거기 어떻게 욕을 해? 이 씨. 안 아, 되고 네. 또 그 케이스 이건 변호사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담자가 자기의 결론을 세우고 와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네. 자기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갑자기 우리 아니, 장 변호사님도 이게 욱하시네요. 케미가 맞네. 진짜. 케미가 막 김영 변호사하고 안 통하잖아요.
무슨 캠이 한마디 했는데 야 한마디 했는데 그걸 캠이라고 그래. 대단한 비약이시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누군가가 싫은 걸로. 그러게 예. 어떻게든 그 날리려고 사람은 하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아. 그것도 제가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보완하고 하면 너무 짜증내. 근데 또 해. 아, 전화 또 해서 또 그거 아닌데요. 나중에 저한테 왜 하세요? 진짜 피곤하겠네. 그럼 네가 하세요. 아,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그 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음. 자신이 맞았다라는 걸 어찌 보면은 재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장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뭐 상담을 해보신 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 있는데요. 예. 저희 그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결론을 안 내주었을 때 네. 화를 내면서 음. 그 뭐 전화로도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런 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 확인을 하신 분들이 간 많더라고요. 보는구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러이러하다라면 이렇고 저러저러하다면 저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그 되도리로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게 되는 네. 경우가 되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끊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끊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잠시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화나지. 이렇게 정리해서 욕하고 하라고 시키면 어떡해요. 거기다 대고 욕하려면 우리는- 진상한테 그렇죠.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어찌 보면 그 혹시 잠깐의 호흡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생기지. 마음의 병은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그만큼 또 변호사님도 참아야 참고 돼. 누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도 그러면 감정 노동자시네요. 아 그렇네요. 또 저도 다른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많이 느껴요. 저도. 예, 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는 그 고객이 올린 후기라던가 댓글들로 인해서 한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회사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블랙 컨슈머 때문에 우선은 고객을 달래고 보자. 라는 이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 구성원인 직원의 건강 또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 보면 고객부터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장 변호사님. 최근에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 26조의 2번, 2호 네. 죄송합니다. 나 법률가인데. 이거 그거. 제 26조의 뭐 이거. 네. 2에 예. 따르면 네.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사업주가 이런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잘 또- 알아두세요. 이 법률을 봤을 네. 때는 와 우리도 당당하게 따질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분이 안 좋거나 네. 내가 힘들어진 상태는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일시적 중단을 하거나 전환한다는 거는 네. 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법이 시행 중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서 전해드린 그 사연의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박 소장님 좋을까요? 이게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음. 이 불리는데 그 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 거죠. 네, 네, 네. 추가가 된 거고 네. 여기에서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 외에 이제 자세한 부분은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에 이제 위임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뽑아왔어요. 근데 이게 법제처에도 안 나와 있고 네, 아직 그 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근데 때문에 지금 이제 입법 예고 나왔어요. 지금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어, 아직 이제 제정은 안 됐고 이 법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네. 그럼 이거 얘기하지 마요. 아니요. 아니요, 해주세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다는 걸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저 열심히 뭐 갑자기 또 네. 소심하게 그렇죠. 이걸 또 공부해 물러나십니까? 오셨네. 예. 진상.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네. 그 시행 규칙에 먼저 어떻게 나왔냐면 뭐 폭언 등의 행사 금지하는 문구 게시 이거 그거잖아요. 편의점 같은데 식당이나 뭐 하면 내가 당신의 뭐 자녀입니다. 뭐
부모님 그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가족이다. 뭐 네. 이제 이거 써놔가지고 감정 노동자도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당신의 그렇죠? 가족입니다. 네, 하면 네. 일단 움찔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매뉴얼 같은 경우 그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좀 담고 있고 하여튼 그 시행 규칙은 그렇고 시행령에는 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 일시 중단, 전환 이 의무를 또 그러니까 일단 거기선 피해야 되니까 네. 예, 이게 좀 돼 있고 예전 같으면 야 네가 잘 해야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업무 일시 중단까지 가능하고 네. 또 상담이나 뭐 휴식 시간 부여도 가능하고요. 향후에 어떤 법적 대응을 위해서 뭐 관련 근거를 좀 요구했을 때 네. 사용자가 그 사후 조치 의무까지도 이제 오. 규정해서 이후에 대응은 좀 쉬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감정노동에 대한 그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또 지자체 대응도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짜. 네. 예. 우리 박도수 소장님께서 정말 오늘 좋은 사례법 예고안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이 감정노동이 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진짜요? 갑질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법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이걸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게 생긴 거고요. 그만큼 심각한 심각하죠.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네.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갑질이 만연돼 있고 사용자는 쌩까고 그렇죠. 고급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런 대응을 못했던 네. 거죠. 다행히 이제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진상 고객 전단 팀을 이제 네. 꾸린다거나 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대응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들도 지금 일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 노동의 문제를 네. 개인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진상 고객의 대응을 개인 노동자들에게 맡겨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네네. 결국은 회사가 직접 합리적인 해결에 나서는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그 소비자들도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저 그 SNS에서 봤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가게 주인이 그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답합니다. 아, 이라는, 그걸 저도 봤어요. 이 사진이 있더라고.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많은 걸 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예. 그 손님이 한 손으로 돈 좀 줘도 한 손으로 줬어요. 안 잘리셨어요?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음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서 자발적 이직을 선택한 그런 노동자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자발적 이직을 선택한 감정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담당하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기간은 2년 반이 됐습니다. 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귀에 이상이 왔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확인된 사유는 이명이고 담당 의사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는 부서로 변경을 하든가 장기간 쉬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콜센터 업무만 있는 회사에서 부서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전화상담을 하면서 실적을 내야 하는 업무여서 오랜 시간 병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파서 진단서 떼고 가도 병가는커녕 유결로 처리하는 곳이 제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전화 받을 때마다 고문당하는 기분이라 더는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으로 인한 산재 처리는 3년 이상 돼야 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저한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절대 해줄 회사가 아닌데 권고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도 사유가 명시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완치가 된 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콜센터 업무가 아닌 이상은 완치가 되지 않아도 다른 업종에 근무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치됐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아, 이번 사연도 참 답답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 앞서 만나봤던 사례자처럼 업무 때문에 건강 이상이 발생한 감정 노동자의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 인정이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요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네. 사업주가
그 휴직을 부여하거나 전환 배치해주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만약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네. 이 거부한 것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주변 소장님께도 동료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진술 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실업 인정을 받을 만한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만약에 네. 녹취를 못하면 네. 그 유도 신문도 좀 그 하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 대해서 녹취를 하시는 경우에 네. 그 유도 신문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 근로자분이 엄청 길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러러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용자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그 같아요. 얘기가 나와야. 네, 그 얘기가 뭐 그 사업주 입에서 좀 나오게 될 수 있으면 주일 상목행, 육하 원칙 이런 식으로 네, 네, 끊어서 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네. 사업주가 좀 답을 할 수 있는 걸 유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저도 같아요. 배우는 느낌. 소송하겠다고 네. 갖고 오셨는데 네. 분명 녹취를 땄습니다. 이러는데 네. 이 내용에 저 내용에 엄청 이 근로자분만 엄청 떠들고 계시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음.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또 사업주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준비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코너 네. 자체를 되게 풍부하게 만드시는 느낌이에요. 네. 이 잔잔하게 네. 쿡쿡 이렇게 네, 때려주시는 뭔가가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상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완치됐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박 소장님. 저는 이거 제가 혹시 모르는 건가 해가지고 완치 뭐 이 네.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원칙상 그 구직급여의 경우는 그 수급 자격이 이제 먼저 인정이 된 다음에도 1주에서 4주 기간 안에 이제 자주 가면서 내가 구직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그 입증? 입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시면 네. 내가 어디 구직 활동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면접도 못 그렇죠. 보고. 네. 그때는 내가 질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그 증명서 뭐 입증 그 몸이 편찮으신 걸 이거 하나 가지고 일단 그 시기는 퉁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못 간다. 이거가 되는데 이제 정말 장기간 질병 때문에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네.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신 것 같이 수급 기간 연기 이거는 최장 4년까지도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가 최장 아예 4년까지. 연기를 하는 구직 활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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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연장되는 거죠. 이런 연장 말고 연장. 예. 장 자, 변호사님, 소장님, 강하시네요. 연장 알았죠? 예. 두들기는 연장이 아니라 네. 연장 길게. 네. 연장 없나 여기? 저기요. 예. 자,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웃으면서도 병이 든다고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사연 또 궁금증을 들어봤는데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일부 직업이 아니라 서비스직의 보편적인 특징이 조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이 일정 부분은 감정 노동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감정에 우리가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소장님. 네.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네. 이제 아까 우리 박도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서비스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가 또 갖고 올 수 있고 네. 우리가 서비스를 샀지 노동자들의 어떤 웃음을 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날르겠습니다 반찬은. 네. 뭐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냥 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체 모두가 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소장님도 약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고객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네. 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꾹 참으면서 더 힘든 상황에 안 갈 수 네.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평가에 있어서 불이익 절대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더 조금 심해졌다 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은 조금 변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해야죠. 네, 그것 네. 때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안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 말이 네. 이제 정신병. 예. 그건
사실 그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정신병이라는 그런 과거로부터의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치료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이 좀 없어야 된다.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화나 이게 많이 오니까 네. 짜증이 나면 계속 짜증이 누적이 돼. 그럼요. 그렇죠. 그럼 진짜 오셨을 때 아는 분이 오셔도 좀 살갑게 하고 얘기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어느 순간 신경질적이다. 그렇죠. 좋은 소리 못 세임, 나가죠. 네. 장 변호사님 일본말 아니야, 같으시대요. 이거? 우리 네네네. 방송할 때도 네. 그런 걸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맞아요. 굉장히 아니 그래갖고 저는 느껴진다니까. 이게 한국노총 네. 저는 노동조합 간부들도 감정노동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 안에 있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치유나 뭐 이게 없으니까 저는 네. 어떻게 택했냐면 점 보러 다녀요. 아니 진짜 점 보면 되게 힐링돼. 우리 박 소장님만의 그 해소법이네요. 해소법. 그렇죠. 돈 많이 날렸어요. 그분은 내 삶을 컨설팅을 해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니야 잠깐 저 할 얘기 이거 중요한 거 그냥 예, 하세요. 저 해도 돼요? 네. 네. 저는 일단 기업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자기 직원들 그 머슴같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맞아요. 이제 저는 마인드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네. 먼저 자기 노동자들 직원들 소중한 걸 먼저 좀 이분들이 각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기업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명절 때 사회적 책임 실천한다고 어디 양농 같은 데 가고 사진 찍고 하지 말고 네. 자기 직원 가족들 챙기면 그거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도 개선 문제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좀 젊을 때 청소년기부터 좀 너무 무한 경쟁 내가 능력 있으면 쟤는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고 좀 같이 사는 연대의식 교육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상 고객이 평소에 보면 다 내 이웃이거든요. 네. 사실 그 진상 고객에 대한 이야기, 그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오늘 이제 해결사 가파라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그 한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 직전의 연결음을 상담 직원 가족들의 목소리로 바꾼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또 쫓아가는 그런 업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해당 상담 노동자의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였는데 실제로 들려주고 그렇게 연결음을 바꾸고 나서 실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감정 노동자도 입장 바꿔보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사실 스트레스, 그 진상 이런 단어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가족들한테 그래 막말 안 하잖아요. 정말 이 감정 노동자를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진상 짓은 안 부릴 것 같아요. 네. 박도 소장님, 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점을 보러 가시지 않는 그날까지 네. 우리가 빨리 감정 노동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담하시면서도. 그럼요.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네. 그 점을 보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상이네 진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해결사 가파라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처럼 자꾸 침묵을 유도해서 죄송했습니다. 처음인데 잘하신 거예요. 이거 잘하셨어요. 일단 우리 박덕수 소장님 얼굴을 네. 굉장히 환하게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저도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네. 이렇게 긴장도 하면서 지풀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정말 빨간 줄을 쫙 그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전 될 것 같습니다. 매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김영동 의사님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매일은 힘들지 않나요? 점 보러 가셔야 되는데. 네. 주말에 갔다 올게. 네. 자, 여기서 해결사 가파라치 함께 해주신 박덕수 소장님 그리고 오늘 시간 든든하게 채워주신 장진영 변호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두 분 뵙겠습니다. 예.